이상하게 이사만 하면 또 다른 집에 가고 싶어져요. 아직 짐도 다 안 풀었는데 벌써부터 불안한 기분이 듭니다. 처음엔 환경이 바뀌었으니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번, 3번 반복되다 보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정착할 수 없는 사람인 걸까? 아니면 집이 나를 붙잡지 못하는 걸까?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사람의 운을 붙잡기도 하지만 어떤 집은 사람을 자꾸 떠나게 만들기도 한다. 집이 품어야 할 정착의 기운이 약하거나 그 자리에 흩어지는 기운, 떠나야만 하는 기운이 깃들면 이직, 이사, 갈등, 잦은 변동 같은 삶의 흐름이 계속 반복된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된 기운, 집 자체가 내보내는 이사 신호, 그리고 정착운을 만들기 위한 풍수 실천 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자꾸 떠도는 이유, 그 근원이 당신이 아닌 공간이라면 지금부터 떠도는 삶의 기운을 붙잡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복채를 대신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풍수에서는 이동이라는 현상을 단순한 상황 변화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기운이 머무르지 못하고 흩어지는 상태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사를 반복하는 사람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잠이 깊지 않다 수면, 기운이 불안정하다. 집이라는 공간은 가장 먼저 잠의 안정감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새 집에 와서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악몽을 꾸며 자는 동안 기운의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은 하루의 운을 회복하는 시간. 그 회복이 되지 않으면 기운은 떠돌게 됩니다. 두 번째, 벽을 자주 바라보거나 창밖만 멍하니 본다. 풍수적으로 사람이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창밖, 문밖 또는 텅 빈 벽면만 바라보게 되는 경우는 기운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으로 끌려 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고 일상에 몰입하기 어려우며 결국 이곳은 아닌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세 번째, 자주 충동적으로 물건을 버리거나 다시 채운다. 이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갑자기 정리하고 싶어진다든가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들였다 놨다 하는 행동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 습관이 아니라 기운이 안정되지 못한 채 계속 순환만 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기운은 머물러야 복이 쌓이는데 계속 정리와 변화를 반복하면 운의 그릇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네 번째, 이직, 이동, 이별 등 외부 변화가 잦다.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입니다. 이사를 반복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갑작스러운 인사이동, 직업 변경, 가족 간 갈등, 연인과의 이별 같은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변화가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풍수는 말합니다. 흔들리는 자리에선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이사만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운은 당신의 인생 전반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풍수에서는 사람이 자꾸 이사하게 되는 원인을 사람의 불안정한 기운뿐 아니라 집 자체가 사람을 내보내는 구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입지의 집이라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집은 사람을 붙잡지 못합니다. 첫 번째, 창문 너머 등 돌린 건물이 보이는 집. 건물이나 벽면이 정면이 아닌 등 돌린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을 경우 그 집은 기운이 나가는 방향으로 열려 있다고 해석합니다. 기운이 마주하지 않고 계속 바깥으로 흘러나가며 결국 사람의 마음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바닥이 항상 축축하거나 삐걱거리는 집. 기운은 땅을 통해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닥이 들썩거리거나 삐걱거리면 뿌리처럼 내려야 할 기운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마룻바닥, 수평이 틀어진 방바닥, 습기가 심한 구역은 정착이 되지 않는 땅으로 간주합니다. 세 번째, 현관이나 창가에 멈춘 물건이 쌓여 있다.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택배 박스, 죽은 화분이나 마른 꽃,
이런 것들이 출입구에 놓여 있다면 그 집은 기운의 순환이 막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막힌 기운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 이동을 꿈꾸게 합니다. 네 번째, 시계가 멈춰 있거나 거울이 흐릿하게 더럽혀진 집. 시계는 시간의 기운, 거울은 마음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둘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그 공간은 멈춘 시간과 흐릿한 운에 머무는 집이 됩니다. 자꾸 불편하고 나가고 싶고 마음이 지치는 이유는 기운이 그 자리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들은 사람을 오래 붙잡지 못합니다. 마치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듯 자꾸 마음을 흔들고 외부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사람이 자꾸 이사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삶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간이 주는 불안정한 기운 때문입니다. 이때 풍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으로 정착의 기운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집안의 중심을 만들어라. 거실 중심에 작은 탁자, 러그, 초록 식물 하나를 두세요.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공간의 기운의 중심점을 만들어주는 작법입니다. 가족의 시선이 모이고 말이 모이고 기운이 모이게 됩니다. 두 번째, 침대 머리맡에 돌을 둬라. 작은 원석, 수맥 차단용 건강돌도 좋고 크리스탈, 자수정 원석도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의 기운을 침실에 심는 것입니다. 머리를 놓는 자리가 흔들리면 마음도 생각도 쉽게 떠돌게 됩니다. 세 번째, 신발장과 현관 앞은 고정의 상징으로 비워두기. 자주 안 신는 신발은 정리하고 신발장 위에는 기둥처럼 세운 식물 또는 나무 조각을 놓아주세요. 현관은 나가는 기운의 출구입니다. 이 출구가 어지럽고 막히면 사람 마음도 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막히게 됩니다. 네 번째, 이사 후엔 반드시 향을 피워야 합니다. 새로 들어간 집이라면 과거의 기운을 씻어내고 나의 기운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백단향, 쑥향, 향나무향 등 정착과 보호의 기운이 있는 향을 해질 무렵에 피워보세요. 향을 따라 움직이는 기운은 서서히 그 공간을 당신의 자리로 바꿔줍니다. 다섯 번째, 여기서 뿌리 내립니다. 라고 말하세요. 마지막으로 풍수는 말합니다. 기운은 말과 행동에 의해 방향이 정해진다. 잠자기 전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 앉아 다음 문장을 말해보세요. 이 집에서 복을 짓고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떠나지 않고 머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기운을 지금 이 공간에 단단히 붙잡아 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 정착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그 기운을 받쳐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짐을 싸게 되고 이사라는 이름의 떠돌미 반복됩니다. 풍수에서는 말합니다. 뿌리는 땅이 있어야 자라고 기우는 자리가 있어야 복이 된다. 당신이 자꾸 떠나게 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기운이 멈추지 못하는 공간에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의 기운의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집이 복의 터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풍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대운을 끌어당기는 풍수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행운과 번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을 부르는 공간이었습니다.